예,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어, 퇴직금 발생액, 퇴직금 발생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회사는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계속 기업의 가정.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회사가 끝나질 않잖아요. 끝나는 시점을 모르죠.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예. 일정 기간을 한 단위로 해서 기간별로 이렇게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 회계 연도로 계속 이월시켜서 계속 연결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간별 보고의 과정, 우리는 이 부분도 이미 살펴봤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설립이 된 이후 여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월 급여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외에도 퇴직급여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 시기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하게 되는 그 시점에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시기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 급여액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하는 이 시점의 평균 급여에다가 현재 근속 기간에 적용을 해서 퇴직금 발생액을 미리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파악을 해서 미리 이렇게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급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있죠. 그렇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즉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한 수익 발생에 대응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비용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결산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시점까지 발생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반영을 해서 기업의 이러한 손익을 계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산정액이 불분명하다 이래서 귀찮다. 그래서 이걸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계상을 해줘야만이 그 경영 성과를 제대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로 계산을 해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변에는 어떻습니까? 지급 시기가 또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부채이기는 하지만은 그 시기와 금액이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면서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러면은 부채 증가로서 유동부채로서 어떻게 할까요?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이러한 이제 명칭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근무하고 있던 임직원이 이렇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퇴사를 하게 된다, 그죠? 보따리 쌌죠? 예, 보따리 싸서 퇴사를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 되면은 일단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현금 300원. 물론 이제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대변의 현금 300원 지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먼저 뭘 봐야 될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나 봤더니만은 1,000원이 있는 거예요. 전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정액이다 보니까 금액은 많겠죠. 그래서 1,000원이 있다. 근데 이번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300원이다. 예,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차변은 어떻게 하죠? 예, 이 부분은 이미 계상된 부채를 감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원. 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산일 현재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정을 해서 그 추정된 퇴직금을 비용으로서 퇴직급여 이렇게 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로 처리하는데 유동부채로 해야 되나 비유동부채로 해야 되나 그거를 잘 모르겠죠. 퇴직 시기와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비유동부채로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예, 이러한 이제 충당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잔액 범위 내에서 차변의 부채 감소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없다 이러면 어떨까요? 없거나 부족하다 이러면은 차변의 비용 발생으로서 바로 퇴직급여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차변에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서 퇴직급여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현금, 예, 이러한 자산이 감소하고 그죠? 예, 자변에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이런 이제 회계 처리죠.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퇴직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이 감소가 되는 이런 이제 붕괴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보호를 할 때 이렇게 퇴직급여를 계상한 만큼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부채 증가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놨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면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부터 먼저 감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줄에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요.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확정기여형으로 했을 때 붕괴 형식, 확정급여형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연금을 외부에 이제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자산 감소로서 현금 1,000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확정기여형에서는 차변에 바로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서 퇴직급여 1,000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산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결산할 때는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결산할 때 분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으로서 퇴직급여,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을 불입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자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도 회계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퇴직금 발생액만큼을 이렇게 자변의 비용 발생으로서 퇴직급여 1,000원, 그리고 대변의 부채 증가로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원. 예, 기업에게의 그 회계 처리 방법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먼저 상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된 만큼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감소 처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대변에 현금이 지급됐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퇴직